예,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장은 이 추세 빗각 선상을 타고 움직이는 저변동성 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고변동성 상태를 유지하다가 비코스피 지수 내려오면서 이번 주만큼은 4일 내내 저진폭 장세를 이어갔죠. 그나마 금요일이 이번 주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진폭을 보였지만 근래 들어서 500포인트 이상부터 보면은 이제 가장 작은 주간 진폭을 보였습니다. 자,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봐야 되는지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수요일에 나스닥은 0.22% 상승했었고요. 야간 선물은 당시에 0.22% 상승 마감했었죠. 그러고 이제 크리스마스 휴장 거쳐서 금요일은 이제 배당 기준일이었고 29일이 배당 낙일이죠. 이때는 이제 배당 분산 효과로 평소보다 압박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월요일은 개장 후에 외국인의 기존 위클리 콜옵션 청산 여부와 개인의 위클리 수급 진행 현황이 더 중요하겠죠. 따라서 금요일은 0.45% 상승 출발 후에 약간 올라와서 0.88% 상승한 양봉 마감했습니다. 이후 금요일은 나스닥은 약보합 마감했고 야간 선물은 0.25% 상승 마감했고요. 이때 외국인 선물은 775억 매수가 잡혔습니다. 일본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와 산업생산, 소매 판매 발표 있었는데요. 12월 도쿄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하며 전월 2.8%와 전망치 2.5%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11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6% 감소하며 전망치인 2% 감소를 하회했습니다. 11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홍콩, 영국, 독일, 프랑스 휴장이었고요. 12월 24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당일 콜옵션 250억, 풋옵션 72억 거래가 되었고요. 12월 26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 2월물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소량씩 거래됐고 3월물은 630콜 등, 6월물은 535풋 등, 9월물은 690콜 등이 거래되면서 전반적으로 블록딜은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는 한 팀장님 당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하루에 두 종목씩 올려주시는 주요 종목을 체크해보면 금요일 이제 개별주 중에서는 당일 종목이 이제 태영건설 우였죠. 다소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바라봤지만 그래도 한 팀장님의 기준에서는 이제 당일 매매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판단을 하셨고 그에 대한 내용을 올려주셨었죠 카페에. 당일 시가를 이제 권장드렸는데 당일 시가가 마이너스 5%대 하락 출발했는데 시가 이후로 크게 올라가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29.63%까지 상승하면서 당일 큰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JW 신약, 컨택, 에르코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최근 종목으로서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일주일 이상 지난 종목들도 다시 보기 해주면은 좀 그 중에서도 시세를 형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충분히 트레이딩에 활용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권에 두고 각자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로보틱스, 모델솔루션, 비츠론 엑스텍, 우린 PTS, SJG 세종, 엔젯, 슈어소프트테크, 한라캐스트 등이 최근에 활약을 해주고 있죠. 국내 증시 장중 체크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하나씩 실시간으로 언급드렸던 내용들과 파생반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한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본장 시작 후 금요일은 본장 시작 후 시가봉 돌파, 시가봉이 중요하죠. 시가봉이 음봉이었고 그 음봉 라인을 본장 시작 후 돌파한 뒤에 시가봉에 대한 이탈이 없이 딛고 상승을 했었고요. 파생반에 올려드린 1차 저항점인 590선에서 부근에서 막혔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지지했습니다. 자, 지지가 나왔죠. 돌파하고 자, 요거는 늘 8시 41분에서 42분경에 옵션 가격으로 계산한 자리를 파생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옵션의 활약이 좀 약해지면
확률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제 정확도가 살짝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장전에 제시해드린 거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V코스피 지수가 내려오면서 옵션의 화력이 약해집니다. 옵션보다 다른, 그러니까 뭐 월물 옵션 기준이에요. 월물 옵션보다 이제 다른 옵션들이 뭐 움직임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에 쏠리거나 하이닉스에 쏠리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선물, 그다음에 현물 거래 굉장히 컸잖아요. 이제 변수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제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줄어드는 V코스피 지수에 맞게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90선에서 한 차례 막혔다가 재돌파 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고, 볼벤을 타고 움직이죠. 예. 볼벤을 타고 움직이다가 12시 이후 볼벤 하향 이탈 후, 자, 여기 볼벤 타고 가는 그림. 자, 이제 여기 볼벤을 타고 가는 그림일 때는 볼벤 이탈을 크게 보지 않고 타고 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격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지지받고 거기 맞춰가는, 여기서 체크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볼벤은 천천히 타고 가는 그림. 그래서 12시 이후에 이 타고 가던 것을 한번 이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하락했지만 수급 자체는 전반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외국인 선물도 보시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는 기조를 보였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급은 상승세를 유지해서 크게 내려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쏠림에 의해 오전장을 지켰던 상태다 보니 다른 종목들의 약세가 많았고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되게 많았던 날이죠. 점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쏠림이 심화되어 오후장에는 삼성전자가 회복되어도 다른 종목들이 대부분 힘을 더 잃으며 고가까지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막판 배당 관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자, 삼성전자 눌렸을 때죠. 배당 관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꼬리를 달았지만 종가는 배당락을 고려하여 선물이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야간 선물로 회복된 것은 신고가를 돌파한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붙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시장은 11월에 있었던 AI 버블론을 잠재운 상태로 보고 있으나 나스닥 선물은 아직 수급이 돌아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개인들이 롱포지션에서 특정 증권사 표본으로 7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있어요. 이게 쌓이고 이게 이제 3월물까지 이제 연동이 돼가지고 가고 있죠. 다음 주 관건은 연말에 공개되는 12월 FOMC 의사록에서 조기에 양적 완화를 시행한 이유와 금리 인하를 반대한 위원들의 주장 등을 보고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다중고점 돌파 여부, 자, 일봉상으로 여기 다중고점 돌파 여부, 여기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빗각 추세대 체크. 빗각 추세대, 자, 요거 체크하고, 그리고 당국의 개입에 의해 자연스럽지 못한 환율의 불안정성을 바라보는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야겠습니다. 당연히 세부적으로 위클리 옵션 수급 등은 기본이죠. 특히 202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 선물의 개인 매수 누적이 7천억을 넘어섰는데 7월 당시에도 삼성전자는 직전 고점을 뚫고 최고점을 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 수급적으로 얘기를 하면 연결 선물로 보면 이제 뭐 삼성전자 차트로 보면 되는데 사실은 그냥 연결 선물로만 놓고 요 당시에 삼성전자도 같이 고가를 돌파했을 때거든요. 요때 개인들이 슈퍼개미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선물을 7천억 가량 들어오게 됩니다. 누적으로 갑자기 들어옵니다. 자, 지금도 현재의 고가 부근에서 현재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그 위치에서, 자, 어디죠? 자, 여기죠. 그 위치에서 삼성전자 선물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7천억 정도 이제 넘기게 되었습니다. 당장 하루 이틀 차이로 이제 결정될 것은 아니지만 조금 주의 깊게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연말 배당 기준일에 맞춰서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대규모 개인 물량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빠져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삼성전자 선물 매수를 늘렸을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락일 이후 다시 삼성전자 현물을 채우고 선물을 매도하는지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으며 빠르게 정상화되는 경우는 작년 7월과는 또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기상으로. 자, 기여도 체크입니다. 이거는 10시 22분, 13시 52분, 2시 43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요.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전에는 코스피를 37에서 38% 상승을 시켰는데 코스피는 25포인트 상승했죠. 즉 코스피가 25포인트 상승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37에서 38포인트를 상승했던 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면 하락이죠. 1시 52분 보면 코스피가 14포인트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44포인트를 상승했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면 30포인트 하락이에요. 코스피는. 그다음에 막판에도 이제 비슷하게 가면서 오전보다는 오후에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됐고, 그 말은 삼성전자는 더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의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전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집중 현상이 더 커졌고, 이는 시장에 나타나는 지수 수급과 비교하면 왜곡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즉 시장의 강세 수급 대비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삼성전자가 자리를 회복해도 지수가 고가를 못 가는 만큼 나머지 종목들이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시총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자,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 일부 4컷 잘라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거는 이제 4컷 정도만 잘랐고요.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규반, 파생반 정규반에 제가 시시각각 올려드리는 내용이니까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요게 이런 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받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에 있는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으로 이거를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시각각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자, 8시 42분에는 전일 위클리 콜옵션 매수 베팅 자리가 이제 585에서 590,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자리였고요. 주력은 585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8시 45분에는 야간 선물 종가보다 높게 시작해서 시가봉 음봉을 시도하고 있었고요. 8시 47분에는 외국인 쇼커버링은 딱히 나타나지 않는 프리장이었습니다. 프리장에서 아직까지는 갭상승의 수급적 큰 특이사항은 없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프리장보다는 본장으로 넘어가서 좀 살피는 것이 필요했었죠.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뚜렷하지가 않은데 무리하게 포지션을 잡을 이유는 없겠죠. 본장에서 판단하는데 본장에서 시가봉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프리장은 애매했잖아요. 여기 밑에 지지라인도 있었고 이탈은 됐지만 애매했죠. 다시 딛고 있는 구간 다시 올라와서 추가적으로 본장에서 넘어가는 그림, 지지받는 그림까지 나타났습니다. 8시 55분에 시가봉 기준 중립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이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까지 기다렸다가 배당주를 매수하는 수요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락장도 아니고 굳이 기다릴 것 없이 미리 사두는 게 유리했던 시장이기도 했죠. 8시 56분에는 프리장에서 시가봉 돌파 나왔고요. 자, 여기서 본장 살짝 이제 본장 시작 전에 먼저 나왔는데 한번 흔들었죠. 재돌파 나면서 이제 본장 때 지키는구나가 됐었고, 8시 57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수 188계약을 포함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아주 큰 힘까지는 아니니 본장에서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 되겠는데 본장 시작하자마자 흔들었죠. 하자마자 8시 57분에는 개인 선물 매도가 400억대 정도가 잡혔고요. 1천억대 넘어가는지 혹은 다시 매수로 돌리는지 본장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9시 1분에는 볼벤 상단 체크가 치열했는데 그 흐름을 태우고 있었던 거고요. 그 위치는 시가봉에 걸친 모습이었고 아직 시가봉을 지키고 있는데 수급이 크게 동반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시가봉을 이탈하지 않은 것, 걸친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겠죠. 어쨌든 돌파한 거니까. 근데 천천히 움직이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는 1차 저항권에서 한번 막혔죠. 9시 4분에는 개인 선물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순간 매도가 1천억 돌파했다가 다시 주춤거리고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수 수급보다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직접 시총 상승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아침 시간이었고요. 9시 12분에는 시가봉 돌파 이후에 기준 양봉은 9시 1분봉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 음봉 이후에 1분봉으로 양봉을 완성시킨 9시 1분이었고요. 볼벤은 함께 타고 간 부분이 있으니 그만큼 효력이 떨어지지만 아주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 다음에 9시 18분은 시가봉 지키고 터닝, 개인 선물 매도 1천억 선에서 이제 하방 경직 효과가 나고 상방 공격성은 외국인 월물 콜 증가세가 있었는데 그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성 지키는 것, 하방 경직 효과가 나면서 지키면서 올라가니까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왔던 거죠. 근데 엄청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급 대비해가지고. 자, 두 번째 컷. 12월 8일과 12월 12일 사이에서 막혔던 자리가 592포인트대. 592
포인트대에서 한번 이제 체크를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시장 수급은 분봉상의 볼벤과 일봉상의 추세 빗각 위 흐름을 태우는 쪽으로 유지하고 있는 아침 시간입니다.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변화가 나오는지 봐야 하지만 변화가 생길 때까지는 이 흐름이 우선이죠. 자, 이렇게 가는 흐름이 천천히라도 가는 흐름이 우선이죠. 신고가를 기록한 삼성전자가 직접 시총 상승 효과를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9시 40분 현재 코스피가 전일 대비 28포인트 상승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를 31포인트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종목만 빼면 오히려 보합 이하인 상황이었죠. 자, 한 팀장님 태영건설 오후 여기서 저점 대비 30% 돌파했고 그 이상으로 쭉쭉 가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54분 프로그램 비차익 3천억 매수가 돌파했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기반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볼벤이 진정되는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9시 50분 진정되는 시간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매수가 3천억 돌파했고, 그 다음에 이거 공지가 있었고요. 파생반과 주식반 세트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동할 예정이고, 10시 13분 개인 코스피 현물 매도가 8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세 수급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볼벤 이격 축소되는 과정에서 자리 잡고 있는 시장이죠. 약세임을 보자면 외국인의 위클리 콜 일부 축소 정도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나스닥이 아직도 개인들의 73%, 70%대 미결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주말 지나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10시 20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4천억 돌파했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집중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 라이브 방송 때 장 마치고 트레이딩 리뷰 시간에 카페 매매일지 복귀 방송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제가 처음에 오전장에는 이렇게 수급을 계속 이제 올라오는 수급을 계속 체크해 드렸는데 점심시간 때부터는 이 수급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어요. 텔레그램에.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잘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던 걸 안 한다? 혹은 안 하던 걸 한다? 이거는 특이사항인 겁니다. 제가 수급을 계속 4천억, 5천억, 6천억, 7천억 계속 올라오는데, 자, 여기서 올라오는 건 천억 단위로 체크를 했지만 여기서 올라오는 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걸 집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얘는 시장에 지금 직접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주목하는 것에 집중해서 올라옵니다. 제가 계속 시장의 영향력으로 주목하는 것을 많이 올려드리는 편입니다. 어떤 날은 진짜 한 가지만 계속 파고드는 날이 있어요. 이거 계속 보자, 이거 보자. 어떤 날은 프로그램 보자, 프로그램. 어떤 날은 외국인 선물. 어떤 날은 위클리 옵션 개인 계속 이런 거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던 거를 안 한다? 그거는 중요도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현재 코스피 상승 전일 대비 약 25포인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를 오늘 38포인트가량 끌어올리고 있었고 두 종목 빼면 하락이었습니다. 코스피 200도 오르지 못한 종목이 165개 정도가 잡히고 있었던 때였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쏠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0시 27분 외국인의 위클리 콜 매도가 15억인데 오늘 올라온 것을 고려하면 최소 40억 정도 매도가 나와야 반 정도는 힘이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만약 40억 기준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40억이 나와도 월물에서 그만큼 또 상세 중이기도 했고요. 10시 31분 개인 코스피 현물 매도가 1조 원을 돌파했고 36분에 외국인 선물 매수가 4천억 돌파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점심시간 이후로는 잘 체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월 10일 고점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단기적으로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구간이죠. 다중고점. 세 번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106,300원까지는 차익 수요도 호가에 나타나는 중이었고요. 마가서기하고 있었습니다. 요게 106,8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올라가고 다시 또 107,000원까지 올렸다 막히고 6,800원에서, 그러니까 요 안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늘어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제한적이었죠. 느리게 거기서 막히면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줄어드니까 또 빠지는 거죠. 다른 종목들은 내려가고 있었고. 10시 45분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5천억을 돌파했고, 11시 2분에는 이제 수급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 5천억 매수를 오전에 넘긴 이상 쉽게 흐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이걸 체크했고, 그러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도 5천억을 돌파했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죠. 11만 6,300원이에요. 5탄에 11만 6,300원, 6,800원까지 올라와 있고,
프로그램 매수 비차익이 6천억을 돌파했었습니다. 네 번째 컷입니다. 네 번째 컷은 자, 뭐 정회원에 계신 분들, 구독자분들 마찬가지지만 텔레그램에 뭐 올라오는데 뭐 오타가 있는데 이게 혼동이 된다. 저런 거는 이제 혼동이 안 되죠. 삼성전자 가격 이제 오타 나온 거니까. 근데 당연히 이제 그 충분히 그냥 문맥상 맥락상 이해하셨을 테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방송을 제가 항상 라이브로 키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제가 뭐 쓰다 타이핑을 직접 하다 보면 방송을 하면서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오타가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뭐 이렇게 막 정돈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그냥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1시 46분입니다. 네 번째 컷. 외국인 위클리 콜 매도가 40억 선을 넘긴다면 월요일에 외국인이 위클리 콜 결제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행동 패턴에 의해서. 자, 이거 아까 봤던 거고요. 1시 53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면 코스피는 오히려 30포인트 하락장인 상황이었고요. 1시 54분에는 삼성전자만 빠져도 20포인트 하락셈인 거죠. 하이닉스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쏠림 현상이 강했다라는 거고, 월요일부터 배당 때문에 들어왔던 기관들 물량이 나올 텐데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는지 개인이 받는지 체크도 중요하겠죠. 위클리 옵션 만기 포지션 현황 살펴보면 외국인들 전일에 들어왔던 거 만기 나오면서 들어왔던 거 콜옵션 살아있죠. 개인들 콜옵션 우선 양매수, 이거는 이제 만기 월요일 되면은 양매수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휴장일 연말 휴장일 있기 때문에 화요일이 이제 12월 29일 월요일, 그 다음 12월 30일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도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연속적으로 붙어 있고요. 금융투자는 콜매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2시 11분 코스피 200이 하락 종목 수가 보합을 포함해서 175개 수준으로, 오늘은 삼성전자 집중 현상이 너무나도 뚜렷하다. 이제 나머지들이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돌아와도 나머지들은 더 빠졌으니까 그만큼 공백이 생기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야간에 커버해 줬습니다. 자, 그다음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 적용해서 반복되는 거 이제 체크하고 있고요. 618자리, 599, 600자리 라운드 피겨 자리 살피고 있고, 585 지금 이제 지지받고 있는 거죠. 12월 26일에 저가가 586.2로 지지받았습니다. 그다음 밑으로는 이제 570, 그다음에 563에서 565, 이건 12월 19일에 지지받고 올라온 거, 요거 이제 다시 내려오면 중요하게 되겠죠. 555.5, 550에서 551, 그 밑으로는 이제 필요할 때 다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141만 주 대량 매수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4%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7,088억 매수했고요. 기존 롤오버 포함해서 외국인 선물은 이제 중립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조 2,390억 원을 수정해야 되겠네요. 1조 2,842억 원을 매수하면서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약 21조 9,421억 원 정도가 잡히고 있고요. 환율은 1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42.1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 야간 달러 선물은 1,438.2원으로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917억 매도했고요. 당국의 관리 가격이 노출되었죠. 1,485원 사수하자, 그 다음에 중간에 1,465원 사수하자, 그리고 예전에 노출됐던 1,410원 지키자, 요게 지금 당국의 관리 가격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의 인위적인 모든 개입 조치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달러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인 시장은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며 시차를 두고 환율이 다시 올라오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피보나치를 적용해서 1432원부터 아래로는 달러 매수 수요가 늘어나기 쉬우나 월봉 추세를 살피면서 추세 하단까지 흐름을 깊게 열어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환율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일봉상으로 조금 부자연스러운 이 장대봉이 나와서 그렇지, 월봉상으로 보면은 추세적으로는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중장기 추세, 여기 라인을 잡고 올라오는 거 무리 없어요. 지금 그냥 문제 없는 거죠. 이 흐름을 이렇게 타도 되는데, 요게 이제 한두 달 뒤에 만나면은 1,400원 선, 뭐 1,390이나 1,400원, 1,410원 선,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 거겠죠. 거기 딛고 다시 올라가면은 이 흐름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조금 누른 효과가 좀 나타나는 거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이상 없습니다. 현재는 흐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하게 잡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의 논리를 일단 일시적으로 눌렀던 거니까 그 힘이 빠질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다만 1월 초에 이제 기업들의 달러 대금 결제와 4월 세계 국채 지수 즉 윅빛 편입 이슈는 원화 강세를 만들 요건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한번 같이 그 전 흐름에 해가지고 봐야 되겠고, 글로벌 IB들은 앞으로 1년간 환율이 평균적으로 1420원에서 1440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고 1400원대 환율을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향후 12개월 전망치는 바클리 캐피탈이 1490원으로 가장 높게 잡았고요. 노무라 증권이 1380원으로 가장 낮게 예측했습니다. 다만 IMF는 2024년 기준 적정 환율을 1330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IMF는 지난해 평균 실질 실효환을 기준으로 원화가 2.4% 저평가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최대 5.1% 저평가됐거나 반대로 0.3%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입니다. 지난해 연평균 환율인 1364원을 적용하면 1332원 부근이 적정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며 서부 텍사스유 기준 2.75% 하락 마감했고 올해 국제유가의 하락률이 2020년 이후 최대폭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0.81% 상승한 26.20으로 마감했고 아직은 낮은 상태를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낮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일정이 많이 있지는 않죠. 연말이니까. 12월 29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 연말 배당락일입니다. 미국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 발표 있고요. 12월 30일 화요일은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 우리나라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발표 있고요.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있습니다. 자, 연말에 중요한 게 있다면 이거겠죠. 12월 31일 수요일은 휴장일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있고요. 중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 레이팅독 제조업 PMI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목요일은 대부분 다 휴장이고요.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2일 금요일은 1시간 늦게 개장합니다. 그리고 종료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1월 5일부터 아마 본격적인 2026년 1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금방 이제 1월 만기로 연결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좋은 시간 되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